이병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제목은 중구난방 역사 서술과 한국사 출제 오류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학년도 올해부터 사용할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근현대사 분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약 7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중 저항사 위주의 서술이 자연스럽게도 증가를 합니다. 또 현재 논란 중인 위안부와 징용 문제도 증가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 정권 홍보 사진과 서술도 대폭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전시장 지금 여기 좌우측으로도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 왜곡과 서술 오류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전문가들이 8종의 교과서에 나누어서 집필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서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 서술과 역사 왜곡과 서술 오류 증가 이 부분을 다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역사 왜곡과 서술 오류는 엄청 많습니다. 흥선대원군 문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고종이 엄연히 국왕으로 존재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교과서입니다. 불법 부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 다음에 조율수호조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된 사료와 전혀 다른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도 조약에 나오는 거리중 무역, 이것은 좀 깊이 들어간 건데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료를 잘못 인용하고 그 다음에 서술이 영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충상민수륙 무역장정, 중국과의 조약 체결, 이 부분을 또 엉터리로 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자에 30쪽에 나옵니다. 조충상민수륙 무역장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삼위정식계획에 대해서도 서술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조충상민수륙 무역장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청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이 장정으로 청상민은 내지 통상권을 얻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였고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외국 상인도 내륙 진출이 가능하였다라고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술 오류입니다. 자, 먼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서술이라든가 학술서라든가 시험 문제라든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벗어난 어떠한 통설이라든가 어떤 주장도 왜곡입니다. 서술 오류입니다. 이 무역장정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제3조에 보면 양국 상선은 피자 통상항구에 들어가 교역할 수 있다. 이때는 1882년대에는 아직 부산항과 원산항만 개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통상 항구 이외에서 무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이것이 제3조의 내용입니다. 이 제3조는 통상 항구에서만 무역을 하라 이겁니다. 제4조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개설한 영업소 외에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입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만약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화, 이 토화는 조선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조선 상품. 토화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자의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수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조충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내지는 내륙이 아닙니다. 내륙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이것은 오역입니다. 내지는 조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륙이라고 했을 때는 그 경계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권상실기에 우리 신문 보도라든가 여기에 내지인 하면 일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내륙 사람이 아닙니다. 내지미 하면 일본 쌀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내지는 일본을 이야기하고 조선 내지는 조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화는 조선에서 생산된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통상항구 및 양화진과 한성에 개설된 영업소에서는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습니다. 금지 부분은 내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상항구와 양화진, 한성에서 명시된 그 장소 이외에는 어디에도 물건을 갖다가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내지에서 조선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지 통상은 1883년 영국과 독일과의 조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같은 날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서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입니다.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서술 오류입니다. 왜? 내지 통상은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출판사로 가면 내륙 지방으로 진출해서 내륙이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내륙이 아니라 내지입니다. 그리고 거류지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필자는 이 거류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거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산항에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조일수호조교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초량 외관에서 계시대청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산항 부두를 기준으로 해서 사방 4km 내가 이제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항장입니다. 이제는 초량외관이라는 이 지역에서 무역을 하지 않고 개항장에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량외관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거류지로서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이 거류지에서 나와서 이 개항장에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아출판사에서 말하는 거류지를 벗어나 활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역을 하려면 개항장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거류지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는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거짓말입니다. 허가사항은 조선의 상품 구입 외에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륙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은 서술 오류입니다.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마스는 내지 통상을 분명히 금지했는데 내지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하사는 또 한참 뒤에 가면은 내지 통상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만 받으면 개항장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서술 오류입니다. 선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과 관련한 교과서의 서술은 전부 다 오류입니다. 해외 애들도 거류지를 벗어나 내륙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거류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집필자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1882년이고 조일수호조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기 때문에 1876년 이후에는 개항장 무역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외관 무역입니다. 자, 사료도 오역으로 해놨습니다.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엉터리로 번역해놨습니다. 단지 내지 채판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지 채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내지 채판은 교과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지, 내륙에서 토산물을 구입하는 행위했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내지는 내지로 들어가서 채판 토가라고 해야 됩니다. 채판은 구입하다는 뜻이고 토가라는 조선상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지 채판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틀렸느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틀린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시마스. 베이징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어 무역을 하되, 베이징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어 무역을 하되, 뭐가 말이 안 되죠. 비문입니다. 내지 통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한성의 양화진이 아니라 당시에는 한성과 양화진은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한성의 양화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지 통상이 필요할 경우 지방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죠. 채판토와 조선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 다음에 해님은 양화진과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서울하고 그 당시의 한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사료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사료를 제시해놓고 내지 통상권을 얻어서 같은 반대에 또 본문 서술을 해놨습니다. 위에는 금지, 사료에는 금지, 서술에는 얻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교과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학사. 중국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상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서술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제시한 그 제목에 따라서 제목처럼 중구난방입니다. 이건 중구난방입니다. 천재기후 허가만 받으면 내륙에서의 활동도 가능하였다. 뒤이어 내지 통상을 허용한 통상조약이 영국과 체결되면서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1882년 내지 통상을 허용한 통상조약이 영국과 체결되면서 1883년에 체결되었거든요. 이때부터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겁니다. 학자들도 다 압니다. 근데 집필자들만 몰라요. 그래서 내륙에서 활동도 가능하였다? 이 거짓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영국과의 수호조약, 독일과도 수호조약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국 인민이 여행 증명서를 지니고 조선의 각처에 다니면서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상품을 운반해 들여와 팔거나 일체의 토와 구매를 허가한다 해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 내지에서 모든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서술, 오류고 왜곡이고 거짓말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항구사 11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금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 다음 가상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보게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이거 그냥 넘어가죠. 옆에 거 보겠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야. 정답은 평가원에서 제시한 정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자, 오른쪽 키워보겠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가사항은 내륙의 활동이 아니라 토와 구매입니다. 그리고 내륙의 활동, 내륙이라는 말부터 틀렸습니다. 요 오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지 통상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내륙에서 활동이 구매만 이야기하느냐? 그러지 않겠죠. 왜?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14일에 수능이 끝나고 제가 11월 16일에 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일 날 정답에 이상이 없음, 무오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1월 26일 날 했더니 심사 결과 발표 후 이 신청은 답변하지 않음,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때 마침 새 교과서의 검토본을 제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검토본을 보니까 동아출판사 검토본, 그 다음에 금성출판사 검토본을 보니까 상이한 서술입니다. 새 교과서에 금성은 내지 통상권을 얻어라고 되어 있고 동아 검토본에는 내지 통상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왜?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두 교과서의 서술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게 교육부의 답변입니다. 교육부에서 평가원의 답변을 얻어서 저한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장난치고 있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합니다. 평가원에서 답변을 받아서 저는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전시본에는 내지통상 금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평가원에서 이것을 내지통상 금지를 삭제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권고에서 이게 삭제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권고만 할 뿐 삭제하고 말고는 출판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동아출판사에서 그때 검정심사를 통과하고 말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권고하는데 그걸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지켜보고 있을 텐데 엉터리로 권고합니다. 동아출판사에서는 제대로 서술을 해놨는데 엉터리로 권고해서 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난장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정부로의 허가를 받으면 이라고 서술하고 내지통상 허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답니다. 내지통상 허용 그러면은 여기서는 구매만 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은 조선 상인이 피해를 입을 염려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보냈습니다. 물론 의원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조선 상인에게 예상되는 피해의 원인은 뭔가 했더니 양화진과 한성에서의 활동과 내지 토산물 구입 활동을 정부의 허락을 받은 중국 상인도 함께 활동하게 되면 조선 상인에게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 이런 식으로 답변입니다. 자, 조청 상미 수령 무역 장정에서는 양화진과 한성 이 외의 내지에서는 통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를 양화진과 한성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것이 횡설수설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면 이 평가원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왜? 틀렸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 다 틀렸습니다. 수능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은 의원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면 딱 2번만 가면 중복 질문이라고 커트해버립니다. 답변을 안 합니다. 지금 이 교육부하고 평가원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억지 공동체입니다. 몰염치 공동체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도 모르고 물론 인정하면 큰일 나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 3위 정식 계획과 관련된 것도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그것도 의원실을 통해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횡설수설입니다. 교과서 서술은 무역장정 관련 서술은 전부 다 오류입니다.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엉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수능 한국사 11번은 무역장벽 제3, 4조를 오역하여 잘못 설정한 지문으로 명백한 출제 오류입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11번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